안녕하세요. 점프 코리아 신익주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제 한 80분 정도 진행할 생각이고요. 제목은 이제 공지해 드린 대로 엑셀과 점프, 뭐 엑셀보다 점프 이렇게 제목을 조금 상업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응답 안 하신 분들 나중에 해주시고요. 어, 오늘은 이제 그, 조금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초급 레벨에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이제 점프하고 엑셀 간의 인터페이스 방법, 그다음 엑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점프해서 조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그 엑셀이나 점프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하는 그것들이 이제 데이터 전처리나 뭐 어떤 데이터의 변환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프 시작하기 전에 언어 설정을 영어로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굳이 한글 설정으로 돼 있더라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대로 한번 살펴보고요. 진행되고 음, 이제 오늘 웨비나를 주문하면서 그 GPT하고 뭐 제미나이 등등 생성형 AI한테다가 제가 그 사람들이 엑셀을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질문해 보니까 뭐요 정도 한 5가지 정도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평균 합계 구했던 수식 구하는 거 아니면 피벗 테이블 이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 서머리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데이터를 정렬 필터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if 함수 같은 거 써가지고 컨디셔널 포매팅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그래프 그리는 거,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주로 제가 여기 그 요 5가지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 그래프는 이제 오늘 웨비나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고 나머지 4개를 점프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설문을 제가 봤는데 제가 그 설문 내용 중에서 2가지만 같이 공유하면 이제 평상시에 엑셀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생성형 AI에게 질문한 거하고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서 이제 배우거나 알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대충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DOE는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8월 달에 한번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인데 말미에 끝날 때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자료는 메일로 배포해 드렸고 그다음에 채팅창에 공유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한 3가지, 4가지. 오프닝 하면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가 엑셀하고 점프를 왔다 갔다 쓰게 되면은 데이터를 불러오고 보내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한번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이나 점프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요약 통계량을 확인하거나 그다음에 요약된 통계량을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거나 뭐 엑셀에서 피봇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거나 이런 거 같고 그다음에 전체 데이터가 아니고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if 함수를 써서 쓰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하여튼 관점은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 데이터를 어떤 찾아내는 방법, 소팅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 후반부에는 점프는 기본적으로 칼럼 단위 분석 도구거든요. 그래서 칼럼 단위로 뭘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 단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하나씩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블록하고 보내기인데 첫 번째 블록 임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에서는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할 건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2가지.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엑셀 데이터를 점프에 붙일 때 뭐
시스템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그거와 관련되는 방법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점프해서 엑셀 데이터를 불러올 때 쓰는 방법 요거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나라도림 파일 중에서 아주 간단한 엑셀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엑셀 3시트라는 엑셀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엑셀 시트가 있고 시트에 보시면 시트가 하나 1월, 2월, 3월 위계적 제목 이런 이제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트인 1월이라고 된 그 엑셀 워크시트를 연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점프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프해서 파일 뉴 데이터 테이블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점프의 뉴 데이터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이제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해서 점프 데이터 테이블에다 가서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이렇게 여기 품목이나 가격은 컬럼 헤더 변수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컬럼 1, 2 있는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여기서 컨트롤 C를 했다 그러면 여기는 단순히 컨트롤 V 하면 안 되고 명령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디터 밑에 보면 paste with column name 그러니까 컨트롤 시프트가 아니고 컨트롤 시프트 V를 하면 제목을 별도로 고려해서 컨트롤 시프트가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때는 제목을 별도로 고려할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는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엑셀에서 점프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 그 엑셀에서 점프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점프해서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에러를 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경우의 수는 뭐 여러 가지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일 간단한 거. 하나의 엑셀 시트를 점프로 불러오기. 만약에 여기 지금 시트를 불러온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파일 오픈에 들어가서 그 지금 불러오고자 하는 엑셀 시트, 엑셀 3 시트 요거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열리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그 엑셀 시트는 엑셀 파일은 시트가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워크 시트에 보면 이렇게 그 시트 4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만 불러오고 싶으면 요 하나만 이렇게 불러오면 되고요. 그죠? 하나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 이렇게 불러오는 거에 따라서 왼쪽에 데이터 프리뷰에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월달 거하고 2월달 거를 같이 불러온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보면 여기 왼쪽 데이터 프리뷰에 보면 1월 달에 있는 그거하고 2월 달에 있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를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만약에 같이 불러오게 되면 그 원래 1월 달 데이터냐 2월 달 데이터냐는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워크시트에 엑셀 워크시트의 내용을 가지고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해 준다 그러면 제일 왼쪽 하단에 보면 컨캐트네이트 워크시트 그다음에 그 칼럼 그 매치 칼럼을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캐트네이트 합칠 때 그 엑셀 워크시트의 칼럼을 가지고 하나의 이제 새로운 엑셀 워크시트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칼럼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러오면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1월달 시트에 있던 거냐 2월달 시트에 있던 거를 구분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시트를 불러올 때는 이렇게 불러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지금 여기 엑셀 시트에서 위계적 제목으로 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엑셀 시트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겠지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종의
파이널 제목은 여기 과일 생선인데 위에 거추장스럽게 두 개가 더 들어있죠. 이런 위계적인 제목이 있을 경우에 그 엑셀에서 이런 거를 위계적인 제목일 때 점프로 불러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그 인디비주얼 워크시트 세팅이라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파일에서 오픈에 들어가서 요 엑셀 데이터를 불러올 때 엑셀 서리 시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만 불러올 거니까 요걸 선택을 하고 그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과일 생선이라는 부분이 이제 불러와야 될 제목이잖아요. 변수명이잖아요. 그러면 칼럼 헤더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렇게 요걸 여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추다 보면 여기까지죠. 여기 과일 생선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에 그 텍스트가 있는 세 번째가 칼럼 헤더가 시작되는 거니까 시작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에서 데이터가 시작되니까 요 상태로 맞추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불러오면 원하는 모습대로 불러와집니다. 그죠? 이렇게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점프 데이터 테이블이나 점프의 분석 결과를 엑셀로 내보낼 때 어떻게 하느냐? 어, 이제 첫 번째가 데이터 테이블을 엑셀로 내보낼 때, 파일을 더 닫았네요. 여기 상단에 그 블러드 체크 원이라고 되어 있는 들어보십시오. 그냥 그런 엑셀 좀 점프 데이터 테이블이 있는데 얘를 이제 엑셀 파일로 내보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파일에서 여기 우리 그 뭐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처럼 세이브 에즈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익스포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약간의 기능 점프에서의 기능상의 차이는 세이브 에즈는 말 그대로 파일 형식을 이렇게 다른 걸로 바꾸어서 엑셀이나 뭐 제이슨이나 CSV 이런 걸로 바꾸어서 내보내는 기능이고요. 내보내는 기능이고 파일에서 익스포트를 누르면 그것도 뭐 다른 파일 형식으로 바꾸어서 내보내는 기능인데 엑셀로의 변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 테이블이 있을 때 그것을 별도의 예를 들어서 점프 데이터 테이블이 세 개를 냈다고 했을 때 그 세 개의 엑셀 파일로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한 개의 엑셀 파일에 세 개의 워크시트로 보낼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쓰시다 보면 이런 기능 때문에 파일 세이브 에즈보다는 파일 익스포트 기능, 점프 파일 익스포트 기능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점프의 분석 결과를 우리가 영어로 레포트를 하는데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또 이 엑셀로 갖고 와서 여러 가지 편집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어떻게 하느냐? 만약 여기서 우리가 이 어떤 데이터, 예를 들어 혈당이라는 데이터에서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서 혈당 말고 또 하나 더 여기 H라고 두 가지를 해서 OK를 클릭했다 그러면 점프 분석 결과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렸을 경우에 점프 분석 결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래프로 출력 결과가 나오는 형식과 그다음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표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형태로 출력 결과가 나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표 같은 결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엑셀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데 이런 분석 결과에서는 엑셀로 바로 그 익스포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는 점프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 테이블에서 다시 이렇게 엑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점프 데이터 테이블로 가는 방법은 만약에 이쪽 부분을 점프 데이터 테이블로 변환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Make into Data tabl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 점프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어지고 요거를 파일 세이브 에즈 또는 익스포트 해가지고 엑셀로 익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 결과가 똑같은 형식으로 된 게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복수의 분석 결과를 한꺼번에 내보내려고 한다면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방금 했는 make into 데이터 테이블이 아니고 make combined 데이터 테이블, combined 데이터 테이블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개의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가 같이 이렇게 점프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Save as Export 눌러서 엑셀로 변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프의 분석 결과를 엑셀로 익스포트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그 요약 통계량을 확인하거나 요약 통계량으로 테이블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를 나뉘어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요약 통계량을 확인하는 것하고, 하나는 이제 그냥 확인하는 것을 눈으로 뭐 평균이 얼마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테이블로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나누어서 살펴보고. 첫 번째는 요약 통계량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bclass.jmp라고 된 샘플 데이터를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뭐 제가 웨비나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아주 간단한 데이터인데, 이렇게 상단에 헤더 그래프라든지 헤더 통계량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약 통계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서 확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로우 데이터 필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칼럼 매니저를 활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상단에 보시면 칼럼 헤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점프 18 버전부터 추가된 칼럼 요약 통계량 헤드 스태티스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약 통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예시로 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싶은 게, 나는 나이 12, 13일 경우에 그 키의 평균값하고 편차를 알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에이지에서 그 12, 13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하이트에 출력되는 결과물이 그 하이트에 선택된 에이지 12, 13에 해당되는 평균값하고 표준값 편차가 출력이 됩니다. 14라면, 뭐 15라면, 16이라면, 또는 젠더 2일 경우에 하이트의 평균값은 64고, 젠더 1일 경우에 하이트의 평균값은 60.899.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분석을 안 하더라도 데이터 테이블에서 여기 칼럼 헤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요약된 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기능이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로우스 로우 데이터 필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여기 로우스 밑에 제일 밑에 가면 데이터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싶은 데이터의 범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필터해서 살펴보고 싶은 게 에이지하고 젠더다. 그러면 에이지 젠더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게 나는 젠더 1이고 에이지가 13, 14일 때 하이트의 평균값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을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통계량을, 내가 선택한 통계량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우스 데이터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칼럼 매니저라는 건데, 칼럼 매니저라는 거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칼럼이 변수잖아요. 모든 변수의 기본적인 어떤 그 속성이나 정보에 대한 관리 기능인데, 칼럼 매니저는 상단 메뉴로 보면 칼스 밑에 보면 여기 5번째 칼럼 매니저라고 있고, 요걸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칼럼 패널의 우측에 표시에 보면 약간 이렇게 이걸 무슨 모양이라 해야 될까요? 뭐 사다리 모양?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클릭을 하면 칼럼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점프 18버전에 추가됐습니다. 모든 변수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통계량 측면에서 보면 최소값, 최대값, 뭐 미싱값, 유니크한 값이 몇 개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카스터마이즈 스태티스틱스로 클릭을 하면 여기서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통계량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조정할 수가 있고 조정을 해서 내가 보고 싶은 통계 결과만 여기다가 출력이 되어 있다 하면 여기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테이블 눌러서 우리가 아까 이제 점프 분석 결과를 점프 데이터 태블로 만든 커맨드인 make into 데이터 태블을 클릭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통계량에 대한 그 어떤 테이블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요약 통계량을 확인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제 요약 통계량 테이블을 만드는 기능을 또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릴 것은 이제 테이블즈 서머리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즈 그 애널라이즈 테이블의 두 가지인데요. 테이블즈 서머리는 이제 주로 범주별로 그 요약된 통계량을 계산할 때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즈 서머리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싶은 게 뭐 간단하게 나이가 12살부터 이 데이터는 나이가 12살부터 그 17살까지 있는데 나이에 따른 그러면 그룹에 이걸 선택을 하고 나이에 따른 그 하이트 변수의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표를 만들어집니다. 를 만들어서 뭐 여기 프리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했어도 되고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고 싶으면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만약에 이 기능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점프 같은 거를 가지고 많이 쓸 때 필터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 로컬 데이터 필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이제 웨이트 변수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웨이트가 얼마의 값을 가질 때 이 그 고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에이지별 키의 평균값과 그 표준 편차를 확인하고 싶다면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가 웨이트 변수에 내가 보고 싶은 알고자 하는 어떤 데이터 범위를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요약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서머리 외에 요약 통계량 테이블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메뉴가 Analyze Tabulate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장소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 예를 들면 Analyze Tabulate가 표 만들기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오른쪽에 표를 만든다 이렇게 가정하고 그 표가 오른쪽에 변수 드랍에 의해서 테이블이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성별, 젠더별, 나이별, 키하고 몸무게의 평균 표준 편차 값을 볼 수 있는 서머리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잘 쓰시는 분들은 그냥 뭐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그냥 이제 뭐 처음 쓰시는 분들은 제 따라 하시면 이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성별, 나이별이 들어가되겠죠. 그러면 성별, 그 다음에 나이별, 나이 이쪽부터 들어가겠죠. 성별이 앞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게 키의 합계, 디폴트로 합계는 필요 없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를 알고 싶다. 그러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여기 썸 자리에다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고 추가적으로 하이트 외에 웨이트 변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트, 웨이트 변수에 대한 젠더별, 나이별,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다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뭐 make into data 탭을 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엑셀로 넘어가서 뭐 추가적인 편집 과정을 거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약 통계량 탭을 만들 때 점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Analyze Tabulate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또 사용하는 것을 좀 권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약 통계량을 확인하거나 요약 통계량 테이블을 만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엑셀을 가지고 많이 쓰는 기능은 목적은 어떤 그 일부 데이터를 선별하는 개념입니다.
필터 변수를 쓰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80 이상의 사람은 고르겠다. 그것도 이제 일부 데이터를 선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점프에서 일부 데이터를 선별하는 기능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한 5가지 정도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5가지 정도만 말하는데 가장 첫 번째 거 하나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바로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서 만약에 나는 이 데이터에서 나는 그 나이가 12살인 사람 데이터만 서브셋 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선택하면 왼쪽에 하단의 로우 패널의 셀렉티드 위에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8개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만 별도로 서브셋 끄집어 내려고 하면 셀렉티드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데이터 뷰하면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별도의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 데이터를 선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로우 셀렉션의 셀렉트 웨어입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 뭐 들어가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우스의 로우 셀렉션의 셀렉트 웨어. 어디에 있는지를 셀렉트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제 뭐 if 함수 비슷한데 if 함수를 쓰지 않고 약간 이제 그 유저 인터페이스하게 그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가 키가 아 키가 60 이상이고 그래서 여기는 피트로 됐기 때문에 피트가 아니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인치 같은데 피가 예를 들어서 키가 60 이상이고 and 그죠? 그 다음에 몸무게가 뭐 얼마? 뭐 아무나 100 이상인 데이터를 AND 조건을 할 거냐, OR 조건을 할 거냐. OR 조건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복귀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19개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19개라는 게 표시되니까 여기 첫 번째 말씀드린 방법처럼 셀렉트드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데이터 뷰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 19개만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세 번째가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 이것은 여러 가지 그래프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그래프 빌드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키하고 몸무게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키, 그다음에 몸무게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4개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별도의 탭을 만들겠다. 아니면 이렇게 여기 있는 6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상대적으로 키도 크고 몸무게도 큰 6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별도 탭을 만들겠다 싶으면 여기서 뒤에 들어가서 데이터 테이블에 들어가서 셀렉티드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데이터 뷰 해도 되지만 여기서 그 그래프 결과에서 바로 하려면 여기 선택을 하고 우측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어디 갔노? 로우즈에 보면 로우즈 아이고 죄송합니다. 로우즈에 보면 네임 셀렉션 인 칼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기서 선택된 거는 뭐 이렇게 그것도 구분할 수 있겠죠. 선택, 그 다음에 선택 안 된 거는 미선택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를 하면 여기에 그 별도의 칼럼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칼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미선택, 선택, 별도의 칼럼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서브셋과 관련된 별도의 메뉴는 여기 테이블즈 서브셋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즈 서브셋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기준을 가지고 서브셋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테이블즈 서브셋 들어가면 여기 이제 그 select row 하면 그 선택된 것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50%의 비율을 샘플링 레이트 50% 비율을 랜덤 샘플링 할 거냐, 아니면 전체 데이터에서 이렇게 임의로 랜덤하게 5개만 뽑아낼 거냐, 이런 식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브셋 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지금 그 약간 주관적인 데이터 기준으로는 여기에 일부 데이터를 선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로우 데이터 필터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즈 데이터 필터 들어가서 입하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예를 들어서 키하고 화이트다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지금 서브셋 선별하고 싶은 데이터가 키가 얼마 이상이고 몸무게가 얼마 이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건을 설정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 셀렉트드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그 데이터 필터 윈도우에서 왼쪽 빨간색 누르고 이렇게 show subset 하면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부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일부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는 기능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런 5가지 정도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더라도 일부 데이터를 선별하는 데는 충분하게 점프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이제 로컬 데이터 필터는 조금 다른 기능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로우즈 밑에 있는 데이터 필터는 글로벌 데이터 필터라고 하잖아요. 데이터 탭을 전체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점프를 쓰면서 많이 쓰는 로컬 데이터 필터는 특정한 상황이라고 하면 보통 특정한 점프의 기능 메뉴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분석을 전제로 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키하고 몸무게에 대해서 회계 분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analyze fit y by x 들어가서 키를 x에 웨이트를 y에 두고 OK를 클릭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선형에 관련성이 있다라고 짐작이 되면 아이베르트 옆에 빨간색 역삼각형 눌러서 핏 라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핏 라인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회계 분석 결과가 이렇게 회계 방정 시, 그 다음에 적합도를 판정하는 R스퀘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분석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키하고 몸무게에 대해서 회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걸었어. 조건을 건다는 것은 일부 데이터만 선별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 데이터만 선별해서 보겠다. 예를 들어서 나이 몇 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키하고 몸무게 관련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으면 여기서 빨간색 누르고 요 기능 안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로컬이랑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데이터 필터 들어가서 이렇게 특정한 나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는 기능, 이게 로컬 데이터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데이터 필터하고 다르게 로컬 데이터 필터는 특정한 상황에서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어떤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다음에 보면 점프는 기본적으로 칼럼 단위 분석 소프트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웨비나의 제목에 들어있고 여러분들 아주 많이 쓰는 엑셀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엑셀은 셀 단위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하나 한 칸 한 칸이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다 중요시하는 스프레드 시트라고 할 수 있다면, 점프는 칼럼 단위 분석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네임, 에이지, 젠더, 하이트가 중요한 것이지 하이트 안에 있는 59, 61은 덜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점프는 칼럼 단위 분석 기호이기 때문에 이 칼럼 단위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칼질을 누르면 굉장히 이렇게 서브 메뉴가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것들 다 쓸 수 있으면 뭐 아주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점프를 가지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5가지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 칼럼 프로퍼티, 그 다음에 칼스 유틸리티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 그 다음에 리코드 기능, U 포뮬라 칼럼, 그 다음에 포뮬라. 요 5가지가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점프의 칼럼 단위 5대 기능인데, 요 칼럼 단위 5대 기능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능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워낙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한 메뉴를 여러 군데에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크게 봐도 4군데가 있는데 어디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트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칼럼 다리잖아요. 작업을 하고 싶으면 이게 칼럼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 칼럼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칼럼인 네임에 왼쪽에 보면 빨간색 역삼키 있죠. 여기 들어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하이트 변수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해도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왼쪽 그 중간에 보면 칼럼 패널이 있는데, 칼럼 패널 옆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 눌러도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메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군데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는지는 뭐 많이 쓰니까 언제 어디서든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5대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칼럼 프로퍼티입니다. 칼럼 프로퍼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프로퍼티는 이제 열 속성이라고, 열 속성, 뭐 열 특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변수의 속성을 이제 부여하는 이제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급 영어로 메타 데이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몇 가지 예시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2-3가지만 해보면, 가장 쉬운 예시는 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나이가 12살부터 17살까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프 빌드에서 나이하고 하이트에 대해서 키를 그린다고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이를 X축에 드랍을 하면, 이 드랍되는 순서는 뭐 숫자일 경우에는 작은 값에서 큰 값, 알파벳일 경우에는 A부터 Z 뭐 이런 식으로, 한글일 경우에는 기역부터 히읗 순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디폴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축의 순서를 내가 좀 어떤 의미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뭐 홀수 짝수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이 순서를 이렇게 디폴트화서 출력되는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칼럼 프로퍼티에 들어가면 순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밸류 오더에 들어가서 밸류 오더를 클릭을 하면, 그리고 12부터 17까지 순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짝수 먼저, 짝수 12, 14 이렇게 16 먼저, 그 다음 13, 15, 17 이렇게 순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OK를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칼럼 패널의 에이지 변수 옆에 밸류 오더가 이렇게 설정된 게, 커스터마이징에서 설정된 게 보이고, 이렇게 설정된 상태에서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어떤 에이지를 X축에 드랍을 하면 내가 설정한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예가 있고, 또 다른 하나 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트라는 변수에 대해서 Analyze Distribution에 들어가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하이트가 스펙이 있다. 우리가 뭐 스펙이 있는 하이트가 스펙이 있을 리는 없지만, 그냥 이제 공정 능력 분석을 할 경우에는 이제 하이트 스펙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스펙을 공정 능력 분석 메뉴에 들어가서 스펙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데이터 테이블에서 바로 집어넣는 게, 미리 스펙을 집어넣어 놓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트의 스펙이 뭐 55에서 65라고 임의로 가정을 하고 스펙을 미리 한번 넣어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측 마우스 클릭 칼럼 프로퍼티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여기 스펙 리미트가 있습니다. 스펙 리미트에 보면 이게 만약 이 변수의 스펙이 55에서 65다라고 임의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걸 이제 미리 넣어놓으면 데이터 테이블에는 쓰는 칼럼 패널에서 하이트 변수 옆에 이렇게 스펙 리미트가 포함됐다는 게 열리고, 그리고 스펙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Analyze Distribution 메뉴 들어가서 보면 여기 스펙이 들어가 있는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 능력을 할 건지가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하이트를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공정 능력 분석 결과까지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럼 프로퍼티에 스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펙이 들어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왼쪽에 기본적인 정보만 뿌려주는데, 스펙이 들어가 있으면 오른쪽에 공정력 분석 결과까지도 한꺼번에 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칼럼 프로퍼티 안에 굉장히 많은 속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익히시면 또 이렇게 굉장히 점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런 속성들은 속성을 이제 그 칼럼 프로퍼티를 또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방 여기 이제 하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스펙 리미트라는 걸 넣어놨잖아요. 그죠? 넣어놨는데 만약에 웨이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게 칼럼 프로퍼티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이트에서 이렇게 컨트롤 카피 칼럼 프로퍼티 해가지고 웨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했고 페이스트 칼럼 프로퍼티를 하면 여기 웨이트에 이렇게 동일하게 스펙 리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 프로퍼티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된다는 것을 알면 되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칼럼 프로퍼티하고 조금 비스무리한 기능이 속성 표준화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탠다이즈 애트리뷰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변수가 있고, 지금 하이트하고 웨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 칼럼 프로퍼티 위에 보면 속성 표준화 스탠다드사이즈 애트리뷰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의미의 그 속성을 동일하게 두 개 이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속성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 포맷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포맷은 소수점 자릿수를 일반적으로 의미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전체의 그 자릿수는 10개를 하되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는 3개를 하겠다. 그래서 OK를 클릭하면 여기 보십시오. 그죠? 이렇게 하이트하고 웨이트 변수의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3개로 바뀐 그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스탠다드사이즈 애트리뷰트는 이제 칼럼 프로퍼티하고 약간은 이제 다른 기능인데 두 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한 칼럼 프로퍼티를 동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또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점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실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칼럼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여러 가지 유틸리티, 영어로 유틸리티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기능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틸리티라는 게 뭐 약간 다양한 기능 이런 뜻의 그런 뜻이.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메뉴를 보면 칼스 유틸리티 밑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 투 칼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분자 딜리미트 기준으로 텍스트를 분리하는 기능인데, 여기 텍스트 투 칼럼이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기 위해서 샘플 데이터가 엄청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장비라는 칼럼을 보시면 이제 대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원료라는 칼럼은 여기 이제
그 스페이스 빈 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AB는 뭐 공장을 나타내는 구분 코드고 1, 2, 3 여기 1, 2, 3, 3, 4는 어떤 함부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요거는 뭐 어떤 장비 이름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칼럼을 만들어서 분석해야 될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텍스트 투 칼럼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장비라는 칼럼을 선택을 하고 칼즈의 유틸리티에 텍스트 투 칼럼에 선택을 하면 전체 다시 한번 칼즈의 유틸리티에 텍스트 투 칼럼즈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딜리미터를 선택해야 돼요. 딜리미터는 지금은 대시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딜리미터 기준으로 텍스트를 분리해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분류도 마찬가지 쉽게 할 수 있겠죠. 분류 변수는 이렇게 칼즈의 유틸리티에 텍스트 투 칼럼에 들어가죠. 요거는 이제 딜리미터가 스페이스바죠.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쉽게 분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구분자로 분리된 것의 코맨드 기준으로 어떤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이제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요거랑 거의 이제 반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컴바인 칼럼 변수를 합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범주형 변수에 대해 사용하는 기능인데, 그래서 요 밑에 있는 타블렛 프로덕션이라는 샘플 데이터를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서 그 락토즈 스플라이라는 변수하고 슈거 스플라이라는 변수는 두 변수 다 각각 두 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범주를 이 두 개의 변수의 범주를 합쳐가지고 네 개의 세부적인 범주 레벨로 가지고 분석하고 싶다면 그럴 때 그 합친 범주를 만드는 기능이 콤바인 칼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합치고자 하는 변수를 선택을 하고 칼즈의 유틸리티의 콤바인 칼럼에 들어가서 이제 칼럼 네임은 뭐 이렇게 우리가 연습하자만 한 거니까 합친 거 이렇게 쓰고 딜리미트라고 하는 것은 합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임스 IND 값, 사우라이라는 값을 표시를 할 때 두 값 사이에 구분자를 뭘로 할 건가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대시 이런 걸 해놓고 하단에 보면 이게 멀티플 리스폰스 다중 반응치라고 하는 거죠. 그건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OK를 클릭하면 이렇게 요런 변수 합친 것이라는데 두 개의 변수의 각각의 두 레벨을 합쳐가지고 네 개의 레벨을 가진 하나의 변수로 만들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콤바인 칼럼스입니다. 이런 거 이제 범주형 변수 두 개 이상의 범주형 변수를 그 세부적인 조합을 한꺼번에 다 합칠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콤바인 칼럼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닝 포뮬러인데 이거는 앞에서 살펴보고는 범주형 변수를 합치는 기능이고요. 여기 비닝 포뮬러 하는 거는 약간 개념적으로 반대됩니다. 그러니까 숫자 변수, 주로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어떤 계층적인 구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구분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분하는 기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아무 변수 어떤 변수를 할까요? 거기 보시면 제일 끝에 보면 끝에서 세 번째 보시면 디스솔루션이라는 저게 있습니다. 변수가 있고 이 변수는 용해도 변수는 64부터 8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래 연속형 형태 그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변수를 몇 개의 몇 개의 레벨을 가지는 값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make binning 포뮬러입니다. 여기
비닝 포뮬러인데 요거는 요 같은 그 기능의 메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요게 들어가면 컬스의 유틸리티에 보면 메이크 비닝 포뮬러에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데이터를 이 변수를 어떻게 구분할 건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값을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5단위로 쪼개겠다. 그러면 이렇게 컷 포인트를 눌러서 그 equal width bins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값은 64.15고 폭을 5 단위로 나누어서 쪼개겠다. 그럼 이렇게 되죠. 지금 5단위로 되어 있네요. 뭐 바꾸겠습니다. 바꿔야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나는 한 칸에 요 위드스라는 것은 여기 지금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의 값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4로 바꾸겠다. 그럼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메이크 포뮬러 칼럼을 클릭을 하면 여기 디솔루션을 우리가 4단위로 구간화시킨 칼럼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또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즈 유틸리티 기능, 그러니까 칼즈 유틸리티 밑에 있는 그 기능 중에서 그 텍스트 투 칼럼, 컴바인 칼럼, 그다음에 메이크 비닝 포뮬러 이렇게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제 칼럼 단위 5가지 기능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칼스 유틸리티,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칼스 유틸리티 기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리코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코드 기능은 여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칼럼 프로퍼티나 칼럼 유틸리티랑 중복되는 기능, 그리고 기능은 중복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또 조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칼즈 밑에 있는 리코드 기능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범주형 변수를 그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룹해 놓은 게 범주형 변수인데 이것을 재그룹해서 조금 더 뭐랄까 그룹의 수를 줄이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 API 파티클 사이즈라는 걸 보면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칼즈의 리코드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뭐 라지가 29개고 미디엄을 33개, 스몰이 28개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이 미디엄하고 스몰을 합쳐가지고 그냥 미디엄 앤 스몰이라는 합친 레벨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2개 선택하고 그룹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다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합치고 싶으면 칼스의 리코드에 들어가서 미디엄하고 스몰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룹 합칠 거니까 그룹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합친 것의 이름을 미디엄 앤 이렇게 스몰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놓고 리코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합친 두 개의 카테고리를 합친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로 리코드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저한테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 연속형 변수인데 그 변수 안에 예를 들면 이렇게 밀타임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밀타임이라는 변수 안에 어떤 중복된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다. 이럴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이제 파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중복 데이터의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은 범주형 변수는 되게 쉽습니다. 범주를 클릭하면 그 범주의 데이터 개수가 금방 확인이 되니까. 연속형 변수는 좀 어려운데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는 그냥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고 난 다음에 파악하면 되는데 변환하지 않고 파악하려고 그러면 밀타임에서 이걸 선택을 하고 칼스의 리코드에 그대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들어가 보면 여기 5의 값은 6개고 6은 3개고
17은 6개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요 데이터 테이블에서 연동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중복된 변수별로 변수별 값 기준으로 중복된 게 몇 개인지를 체크하는 이런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코드 기능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사용할 경우에는 앞단어나 뒷단어, 뒷글자 이런 것들을 추출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뒤 단어 추출이라고 되어 있는 샘플 데이터를 클릭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장난삼아 만든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이게는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 다음에 구분자가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된 것도 있고 대시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정도를 설명하려고 짬뽕해서 데이터를 만든 건데 이제 그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단어를 추출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단어라는 게 서울시 도봉구에서는 도봉구, 경북 포항시는 포항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로 BBBC에서는 그 BBBB가 이렇게 두 번째 단어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뽑아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이제 구분자를 통일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구분자 통일이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칼럼을 선택을 하고 칼즈에 리코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new value에 이렇게 보시면 그 스트링을 바꾸는 거 replace st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일단은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대시로 된 거를 스페이스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다 바꿔지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OK를 클릭하면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리코드를 하면 이렇게 바꿔집니다. 바꿔진 컬러이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전부 다 스페이스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단어를 추출하고 싶으면 이 어드레스 투 칼럼에 대해서 칼즈의 리코드에 들어가서 여기서 첫 번째 단어를 클릭하고 싶으면 이걸 선택하면 되고요. first word. 마지막 단어를 선택하고 싶으면 last word를 선택하시면 돼요. last word. 그죠? 들어가면 돼요. last word 없네요. 순서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스트링별로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드밴스에서 여기 익스트랙트 세그먼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다른 거 설명 안 드리고 중간에 있는 여기 텍스트 캡처만 선택해도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에서 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값도 추출해 놓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값 뭐 이렇게 추출해 보면 이렇게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써서 그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월드, 두 번째 월드 이런 것들을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뮬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포뮬러는 우리가 엑셀에서 쓰는 것처럼 그냥 포뮬러가 있고 컴프에서는 U 포뮬러 컬럼이라는 게 있는데 U 포뮬러 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U 포뮬러 컬럼은 우리가 이제 포뮬러 써서 뭐 만들려고 그러면 A 더하기 B 나누기 2 뭐 이렇게 다 포뮬러를 일일이 이제 입력을 하거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 뉴 포뮬러 컬럼이라는 기능은 데이터 테이블에 대해서 기존 변수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는 포뮬러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커맨드를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포뮬러보다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게 사후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시험 환경에서는 두 가지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카스텀 비닝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날짜 시간 데이터의 그룹화라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있는데, 일단 여기 그 중간에 있는 다이비티스 미닝이라는 컬럼, 여기 샘플 데이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딱 클릭해보면 이렇게 열리는데, 이게 뉴 포뮬라 칼럼이라는 것은 어디 들어있냐면, 보통 이제 그 이 의미 자체가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세 계산식 열이 되거든요. 요 열, y라는 열 칼럼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포뮬러를 넣어서 이 값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겠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y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섯 번째 보면 뉴 포뮬러 칼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부적으로 보면 트랜스폼, 로그, 스페셜리티, 에그리게이트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면서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제 Y 같은 연속형 변수는 이렇고, 그다음에 젠더 같은 이제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는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하면 여기에 뉴 포뮬러 칼럼에는 이게 지금 좀 다르게 선택이 될지, 얘가 칼럼 인포가 만약에 누메릭이 아니고 캐릭터라면 뉴 포뮬러 칼럼에 캐릭터 랜덤으로 이렇게 조금 다르게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 중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뉴 포뮬러 칼럼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 유틸리티 살펴봤는데 카스텀 비닝, 여기에 그 리코드 아니 그러니까 칼즈의 유틸리티에서 메이크 비닝 포뮬러라고 살펴봤는데, 이것은 여기서 살펴봤죠. 이거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y에 대해서 y라는 변수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비닝을 하고 싶으면 y에서 뉴 포뮬러 컬럼 디스트리뷰셔널 카스텀 비닝에 들어가서 새로운 이제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범주화된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참석하신 명단을 보니까 그 바이오 메디칼 쪽에 계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임상 실험 같은 걸 해가지고 하면 이제 그 임상 실험 대상자에 대한 정보 데이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이 변수가 있습니다. 나이 변수에 보면 19살부터 79살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파란색이니까 연속형 변수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변수를 비닝을 바꾼다는 것은 클래스를 만들어서 분석하고 싶을 때 클래스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뭐 10살 기준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나이 기준으로 몇 살 이하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닝을 쓸 수 있습니다. age를 해서 우측 마우스 클릭 view formula column 디스트리뷰션에 카스텀 비닝에 들어가면 이거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요 경우는 이제 디폴트로 10살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나는 10살 기준이 아니고 만약에 20살 기준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그 equal bin width에 가서 나는 그 width를 20살 기준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0살, 30살, 50살, 70살, 90살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그냥 데이터 개수 기준으로 나누고 싶다. 카운트 기준으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이제 비니 카운트라는 것은 요 막대기 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그걸 나누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퍼센트 기준으로 나누고 싶다. 전체 데이터를 몇 퍼센트 기준으로 나누고 싶다. 그럼 퍼센트 눌러가지고 뭐 몇 퍼센트? 나는 뭐 한 10% 기준으로 이렇게 10개로 나눠볼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연속형 변수를 비닝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에 화시킨다, 클래스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 공정 프로세스가 있는 제조 그 요즘은 그 제조라는 말을 매뉴팩처링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프로세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이 있는 프로세스를 가진 제조 공정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 날짜 데이터를 요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뉴 포뮬러 칼럼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기 시간 데이터의 요약이라고 되는 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공장에 몰려 있는 센싱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뭘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많아요. 이렇게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가 있겠죠. 그럼 요즘은 이제 센서 데이터가 정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마디가 굉장히 그 정교하게 뭐 밀리세컨드 단위로 돼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조절돼 있죠. 근데 분석할 때는 그렇게 하는 시간의 마디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데이터 타임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치의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시간 간격을 보면 한 30 몇 분 정도의 간격으로 데이터가 쭉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분석을 할 때 나는 뭐 날짜 단위로 분석하겠다. 아니면 1시간 단위로 분석을 하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날짜 단위로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뉴 포뮬러 칼럼에 들어가서 데이트 타임이니까 그죠? 데이트 타임이니까 그 날짜 단위로 데이를 클릭하면 되죠. 데이를 클릭하면 이게 데이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데이를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임에서 뉴 포뮬러 칼럼 데이트 타임에서 아마 데이 오브 위크로 클릭하면 이게 요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숫자고 이게 데이트 타임에서 데이 오브 위크 ABB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야 이게 먼데이, 투즈데이, 웬즈데이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요일별로 어떻게 되는지는 이런 칼럼을 분석하고 싶으면 이런 칼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뭐 이상한 시간 단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임에 대해서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서 타임 변수를 가지고 히스토그램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 왼쪽 하단에 히스토그램 온리를 선택을 하고 타임 변수 선택해서 오케이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게 열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축 조정을 그러니까 축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X축을 클릭을 해서 지금 보면 이게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표시가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4시간 단위로 어떤 것을 분석하고 싶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고 최대는 끝은 이런데 이거를 시간을 4시간 단위로 어떤 것을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4시간 단위 클릭하면 요게 한 마디가 4시간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요거 구분된 거를 데이터 탭으로 저장할 수 있거든요. 세이브 이걸 뭐 레벨 넘버를 해도 되고 레벨 미드 폴트도 해도 되고 이걸 저장을 하게 되면 제일 끝머리에 데이터 테이블의 제일 끝머리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게 지금 숫자 이상이 나온 거라 아마 포맷이 달라서 그럴 건데 컬럼 인포에 들어가서 포맷이 지금 날짜죠. 데이트 타임 뭐 이런 식으로 여기 4시간 단위로 구분됐거든요. 그 구분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연속형 변수가 아니고 뭐 이렇게 오리지널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래프 필드에 들어가서 이 변수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에 대한 걸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시간이나 날짜 이런 것들을 마디화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카스텀 비닝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카스텀 비닝을 포함해서 뉴 포뮬라 칼럼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에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그 기능에 들어가서 쓸 수도 있습니다. 기능에 들어가서 쓸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이런 계속 열리네요. 기능에 들어가서 쓸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데이터 테이블에서 하는 거는 지금 보면 보여드렸고 어떤 기능에 대해서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원래 있던 시간 변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렸어요.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카톡을 제가 안 닫아놔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의 마디를 구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를 얼마로 구분해야 될지를 어떻게 구분할지, 뭐 1시간 단위로 구분해야 될지, 2시간 단위로 구분해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데이터 탭에다가 1시간 단위로 구분하고 2시간 단위도 구분하고 이렇게 하면 또 뭐 요일 단위로 계속 구분하면 점점 변수가 많아져서 데이터 테이블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 변화를 주지 않고 여기서 요 실행 윈도우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 타임에서 이렇게 어떤 데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닝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요. 비닝 기능을 설정을 하면 여기서 설정한 그 비닝은 이렇게 그 변수 이름이 기울임체로 이탈릭체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데이터 테이블에는 변화가 없고 여기 그 실행 윈도우에서만 이렇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여기 카스텀 비닝 같은 기능을 쓸 때 데이터 테이블에서 만들지 말고 어떻게 비닝해야 될지를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그 분석하고자 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나면 데이터 테이블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제 그 실행 윈도우에서 뉴 포뮬라 칼럼을 비교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오리지널 포뮬라인데 점프를 가지고 그 어떤 이제 포뮬러 기능을 쓰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그 디폴트로 파된 뉴 포뮬러 기능을 참 많이 썼습니다. 참 뉴 포뮬러 기능 관련해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에 그 개념 옆에 보면 제가 블로그 링크를 하나 해놨는데 여기 왜냐면 뉴 포뮬러 칼럼 안에 있는 포뮬러가 한 100개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너무 많아서 다 설명 들을 수 없어가지고 일전에 한번 이제 다른 회사에 가서 설명 드리기 때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밑에 있는 뉴 포뮬러 칼럼에 대해서 칼럼에 만들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 때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기능에 대해서 제가 그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다 그랬지? 마지막으로 포뮬러 쓸 때, 포뮬러 쓰는데, 그,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엑셀에 쓰는 펑션, 함수를 많이 쓰고, 점프에 쓰는 펑션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함수를 포뮬러라고 하는데, 점프를 가지고 포뮬러 쓰시는 분들은 일종의 디폴트 메뉴로 만들어 놓은 뉴 포뮬러 칼럼을 쓰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적응되지 않은 분들, 아니면 뉴 포뮬러 칼럼의 그 기능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이제 어떤 저기 뭐나 그 포뮬러를 사용하실 때 가끔 이제 그 뉴 포뮬러 칼럼이 아닌 그냥 포뮬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만든 샘플 데이터인데 그냥 뭐 점프에서 포뮬러 기능을 쓴다고 해서 그 뭐 칼럼 A 더하기 칼럼 B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쉬운 뭐 누구나 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앞에 설명드린 리코드나 그다음 아니면 칼즈 유틸리티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를 해서 비슷한 기능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if 함수 쓰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 중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2가지 정도만 포뮬러를 한번 저기 볼게요. 워드라는 포뮬러하고 서브스트링이라는 포뮬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기능인데 이제 그 어떤 추출하는 문자열이라든지 일부 글자를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지워버리고 그게 이제 주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만약에 이렇게 지금은 도, 시, 동 이렇게 3개가 돼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 걸 뽑아내고 싶다. 여기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그 문자에서 칼럼명에서 몇 번째 걸 뽑아낼 거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워드 함수가 됩니다. 그럼 칼럼 2에다가 워드 함수를 써서 그런 걸 만들고 싶으면 우측 마우스 클릭 포뮬러에 들어가서 쓰면 되는데 요거를 쓰려고 하면 점프의 그 포뮬러 명령에 대해 조금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설명드리는 거니까 제가 저 따라해 보시죠. 워드라는 커맨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워드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텍스트를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텍스트라는 게 주소라는 칼럼, 그래서 몇 번째, 첫 번째 걸 할 것 같으면 여기 프리뷰에 보시면 첫 번째라면 앞에 이렇게 도가 뽑히고 그죠. 여기서 두 번째 걸 보시면 여기 그 두 번째 단어인 워드인 황시 경주시 이렇게 뽑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걸 뽑아내고 싶으면 오케이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워드 단어를 뽑는 거. 이게 아니고 이제 글자를 뽑아내는 게. 그는 이제 서브스트링 SUBSTR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걸 적용시켜 보면 우측 마우스 클릭 포뮬러에 들어가서 서브스트링 서브 스트링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서 변수명은 여기 이제 주소 텍스트에는 주소 첫 번째 이렇게 임의 숫자를 넣어보십시오. 스타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항시 경주시를 뽑아내고 싶으면 이걸 몇 번째로 해야 될까요? 5? 에서 5가 아니죠. 인공간 인식하니까 여기 6이 돼야 되겠죠. 6에서 6, 7, 8 그거 포함해서 세 글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링이라는 포뮬라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하다가 점프 18 버전에 추가된 포뮬라 중에서 와이드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와이드 트랜스폼은 안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열에 대해서 한꺼번에 포뮬러를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적절한 데이터가 되면 아무랑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BMI, BP, 콜레스테롤 세 변수에 대해서 전부 다 나누기 3 했는 새로운 칼럼을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하냐? 세 개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 클릭 포뮬러 들어가서 그러면 이 포뮬러를 합쳐서 할래 한꺼번에 할 때 나눠서 할래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투게더를 클릭을 하고 여기 이제 뭐 약간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세 가지 칼럼에다가 공통된 걸 수행할 거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칼럼에 대해서 나는 전부 다 나누기 3에 했는 새로운 칼럼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고 create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칼럼.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누기 3에 있는 칼럼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Y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전부 18번에 추가된 기능인데 그래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칼럼에 대해서 공통된 포뮬라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법은 간단하죠. 그냥 칼럼만 여러 개 선택을 하고 동일한 포뮬라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엑셀과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요거는 이제 녹화해가지고 점프 코리아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 말씀드릴 거는 시간이 별로 다 됐으니까 제가 이제 점프 코리아 홈페이지에 있는 점프 코리아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이벤트 리소스에 보면 라이브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 이벤트. 그래서 요거 이제 오늘처럼
오픈 세미나랑 오픈 웨비나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세미나는 이제 대면 세미나, 어떤 장소에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세미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7월달, 8월달 준비되어 있고, 온라인 웨비나는 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8월달에는 이렇게 DOE에 대한 그 증상이 많아가지고 DOE를 매주 1회씩 쭉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80분 동안 그 이제 엑셀과 점프, 엑셀보다 점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질문에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웨비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